60대 중반이 되신 어머님이신데 코, 턱, 광대 이렇게 딱 황금 비율로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타고난 얼굴의 골격이 황금 비율이에요. 되게 좋으세요. 근데 여기 관자가 좀 꺼진 것이 역삼각형 하트 모양의 얼굴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가 지금 결손 부위거든요. 여기를 채워주고 이마 주름이 신경이 쓰이시는데 특히 여기 가운데 콧등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마가 내려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야지 결국에 개선이 돼요. 이 위쪽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얹어 놓으면은 피부가 살짝 당겨지면서 보면 지금 이마 주름도 위쪽에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밑 팔자 마리오넷을 많이 넣어서 득볼 거는 없고요. 그냥 피부가 좀 덜 구겨지게끔 하는 정도로만 넣다 보니까는 여기하고 여기 넣는데 2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란세로 시술을 할 거고요.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해서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은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머리 뒤에 베개를 베고 얼굴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든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팔자나 뺨 이런 데 할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눈밑, 특히 이렇게 눈밑이 처짐이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앉아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마리오넷 주름도 얼굴의 중력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얼굴의 골격 비율은 황금 비율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트 모양의 얼굴이긴 한데 관자가 많이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 상부의 볼륨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렇게 이마 주름이 생기고요. 특히 이마 피부가 공간이 비기 때문에 여유가 돌아서 아래로 처지면서 콧등에 가로주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눈밑 같은 경우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쉽게 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는 조심해서 넣어야 되는데 엘란세로 0.12나 0.2cc 정도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마리오넷 주름이 얼굴이 처져서 생기는 마리오넷 주름입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처짐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실리프팅이나 울세라 아니면은 거상술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거상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거상을 하고 난 이후에 약간 피부 조직이 좀 얇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갑자기 장력이 가해지면서 거상 받으신 분들 보면 피부가 많이 좀 얇아져 있습니다. 그 부위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집니다. 더 깊숙한 조직의 근본적인 교정이 되지 않으면은 거상을 받아도 효과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노화가 되면서 지방 조직 감소, 그 다음에 골 조직이 감소되고 또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눈 밑은 여러 부위에서 가는 캐뉼라로 여러 방향에서 빗금 치듯이 피부 밑에다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줘서 구겨진 피부가 쉽게 구겨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거를 무리하게 과도하게 볼륨을 넣게 되면 눈밑이 더부룩해지고 또 림프순환이 막혀서 만성적인 부종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 적은 분들은 절대로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요. 한번 주입했다가 뺄 때마다 0.01cc 정도 넣습니다. 1cc 주사기에 한 칸이 0.1cc인데 그것에 다시 10분의 1만큼씩만 넣는 거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넣은 양이 0.1cc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콜라겐의 씨앗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콜라겐이 자라면서 수개월 뒤에는 저 부위가 질겨질 겁니다. 이 엘란세만으로 저거를 모두 해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레이저라든지 써마지를 같이 병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 주름이 중간 위쪽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마 상부를 보완을 해주게 되면 저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마 하부 쪽은 근육이 너무 강해서 엘란세를 넣는다 하더라도 쉽게 밀려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만약에 보톡스를 먼저 하고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엘란세를 살짝 넣을 수는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죠. 사실 얼굴 전체를 시술할 때 눈밑이 50% 이상 차지합니다. 눈밑이 끝나면은 사실 절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빛을 비췄는데 저는 이것을 진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환한 조명에서는 보이지 않던 내 얼굴에 숨겨진 단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빛이죠. 진실의 빛을 항상 비춰서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좋죠.
사람의 피부에는 피부 저항선이 있습니다. 피부 저항선은 피부의 결이라고도 하는데 이 결 방향대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캐뉼라가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결 방향과 다르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꾸 걸려서 주입이 잘 안 됩니다. 결 방향과 아예 수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결 방향과 한 20-30도 정도 엇갈리게 주입을 하려고 하면은 캐뉼라가 그 방향대로 내 마음대로 잘 주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술에 에러가 생기는 거거든요. 약간 각도를 틀어서 놓고자 할 때는 캐뉼라를 약간 다른 곳에서 주입을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구멍을 한 번 더 내서 주입을 합니다. 피부 저항선의 경우 앞볼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더 아래쪽에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려서 주름을 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코디언처럼 처지는 것을 수직 방향으로 지지대를 넣어줘서 펴지게끔 하는 거죠. 전체적인 총량은 0.2cc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에 의사가 손으로 꺼진 부위를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모아주는 식으로 몰딩을 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엘란셀은 입자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주변에 형성되기 전에는 강한 압력을 받으면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아테콜은 반영구적인 필러이기 때문에 전국에 한 7개 병원만 공급을 해줍니다. 엘란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 사용한 숙련된 병원에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엘란셀은 주베룩이나 일반 필러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초기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엘란셀 회사에서는 공급을 한정된 병원에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엘란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퍼져나갈 수 있죠. 근데 엘란셀은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재료거든요. 제가 아테콜과 스컬트라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가끔 엘란셀을 하는 이유는 그 엘란셀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효과가 이 셋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즉 비용 대비 차오르는 볼륨이 가장 좋다는 뜻이죠. 딱 봐도 마리오넷 주름이 그냥 단순하게 한몰이 된 게 아니라 불독살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접혀서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이거는 리프팅 말고 이렇게 엘란셀로 채워서 교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해야 됩니다. 기대치를 한 30% 정도 살짝 개선시킨다.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저기를 필러로 메꾸겠답시고 막 채워놓게 되면은 마치 사랑니 빼고 잇몸 부은 것처럼 얼굴에 사탕 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 얼굴이 현재 시술을 많이 받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저 팔자에다가 너무 과량을 넣게 되면은 인중이 늘어나면서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팔자에다가는 0.5cc만 넣었습니다. 마리오넷 주름은 접히는 피부가 좀 덜 접히게 하기 위해서 주름과 평행 방향뿐 아니라 주름과 수직 방향에서 빗금형으로 주입을 합니다. 저분의 마리오넷 주름은 처져서 생기는 것이 한 70%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강하게 저기를 접거든요. 접는 현상은 보톡스로 좀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표정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엘란셀만으로 지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억지로 표정을 지어보면 안 되죠. 시술 끝나고 거울 보면서 어떤가 보려고 자꾸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 며칠간은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엘란셀 입자들이 자리를 잘 잡으려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개선이 한 30%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마리오넷 부위는 멍이 잘 듭니다. 특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진피 하층에 얇게 주입을 하다 보면은 멍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렇게 지혈을 잘 해주면은 멍이 옆으로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멍이 특히 더 잘 듭니다. 혈관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오늘 엘란셀을 하겠다 이러면은 안 되죠. 저렇게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유착성 마리오넷 주름은 캐뉼라로 이렇게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조금씩 뿌려줘야 됩니다.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로 저거를 하려면은 다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테콜과 엘란셀을 비교해보면은 아테콜이 좀 비교적 덜 밀리는 편입니다. 아테콜의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가는 캐뉼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캐뉼라로 해야지 좀 더 정밀한 시술이 됩니다. 저기서 더 많이 넣으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붓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고 마무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콜라겐이 자라는 거를 봐야 되겠죠. 엘란셀을 근육층에 넣으면 안 되고요. 근육층 가까이 가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이 진피 하층, 아주 얕은 층에다가 얇게 깔아주면은 엘란셀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더 안전하죠. 그리고 콜라겐이 형성될 때 더 팽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마를 볼 건데요. 이마가 많이 접히죠. 피부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빈 공간이 많다는 거죠. 요즘에는 60대 분들도 많이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60대는 예전에 40대 같은 모습이죠. 보통 이마 시술은 아프진 않은데 신경 마취를 하게 되면 거의 통증은 없습니다. 이마 위쪽을 시술하게 되면 피부가 위로 당겨져서 콧등의 가로로 생기는 주름도 약간 개선이 되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리프팅 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정수리 쪽, 특히 이마 가운데 위쪽에 넣게 되면은 얼굴 모양을 좀 더 계란형으로 바꿔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지금 넣는 거는 이마 전두근 근육층 힘줄보다 더 아래쪽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앞면에서 봤을 때 평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코, 턱, 그 다음에 이마 가운데 부위, 이 부위를 하이라이트를 잘 받게 해주면 좋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 시술하는데 2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술 시간이 아주 긴 건 아니고요. 수술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통증은 전체적으로 별로 없는 편입니다. 곡소 마취제가 10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놓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죠. 그리고 엘란셀은 좋은 게 보통 한 번 시술로 끝난다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좀 미비한 부위가 있으면은 3개월 뒤에 더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에 잘 만져주면은 평평하게 몰딩이 잘 되는 편이고요. 이분은 현재 64세신데 시술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한 40대 후반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란셀 시술을 하시면서 써마지 울세라를 병행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를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세밀한 컨투어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 조직은 이식 후에 약간씩 중력에 의해서 눈썹 쪽으로 떨어지면서 그러고 생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눈썹 위가 불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이마 모양이 예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은 신경 마취를 안 하고 해서 약간 찡그리는데 중간에 신경 마취를 했습니다. 이마가 반듯하게 펴지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이번에는 관자 시술하는 장면이고요. 관자는 저분이 골 흡수가 좀 있어 보여서 뼈 바로 위에다가 1cc를 넣을 겁니다. 관자는 중요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을 피해서 넣는데 보통 뼈 바로 위에는 그런 혈관이 없는 안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자 부분을 채우게 되면은 눈꼬리가 약간 옆으로 당겨지는 효과가 있고요. 팔자주름하고 얼굴 전반적인 처짐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시술 중에 바늘이 뼈까지 전진하면서 약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에서 좀 출혈이 돼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좀 있으면은 그 부위가 약간 부풀 겁니다. 좌측은 별로 아파하지 않으시고요. 좌측에는 멍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처럼 관자 시술로 부푸는 경우에는 얼음을 대고 터번으로 감아서 지혈 압박을 오랫동안 5분 이상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자를 채우는 이유는 얼굴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둥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멍이 든 부위여서 좀 누르면 아파하시는데 그래도 지혈을 잘 해줘야 되고요. 압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마가 저렇게 잘 펴졌죠. 중간에 신경 마취를 했기 때문에 눈이 약간 눈썹이 눈꺼풀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2시간 있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한번 주입이 된 부위는 곡소 마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면 마취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눈밑은 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밑은 정교한 시술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하는 동안에 몸을 움직인다거나 그러면은 시술이 틀어질 수가 있고요.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수면 마취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은 0.3cc 정도를 이마 외측부에다가 살짝 넣고 있습니다.
자, 시술이 다 끝나가고요. 이렇게 한번 시술하고 나서 2개월 정도 되면 볼륨이 많이 꺼지고요. 엘란세는 3, 4개월 정도 지나야지 본격적인 시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욕심을 내서 리터치를 하게 되면은 과볼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마는 감각신경이 진하기 때문에 신경마취를 하고 난 이후에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앉혀서 앉은 상태에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 거고요.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 조직 속에서 엘란세 겔이 최대한 고르게 펴지게 하기 위함이고요. 엘란세 파티클은 조직 사이에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이 엘란세 파티클을 캐뉼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시 얼굴을 확인하고 울퉁불퉁한 부위가 있으면 손으로 만져줍니다. 엘란세 주인만으로도 얼굴이 팽팽해진 거를 알 수 있고요. 약간의 리프팅 효과도 있습니다. 우측 관자가 살짝 부푼 거는 안에서 출혈이 돼서 멍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cc만 더 넣어도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엘란세는 시술 후 2, 3일 정도 지나면은 현재 상태보다 붓기가 한 30% 정도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은 그 붓기가 있는 동안에 환자가 굉장히 놀랍니다. 시술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얼굴이 팽팽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